봄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고을 푸른 버드나무가 늘어진 마을에 김진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초가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지요. 김진사는 42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양반이었습니다. 벼슬은 없었으나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늘 도포를 단정히 입고 선비다운 풍모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정씨 부인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한때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는 집안이 부유하여 혼수도 넉넉했지요. 김진사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도 정씨 집안의 경제적 도움이 컸습니다. 둘의 혼인 생활은 처음 몇 년간은 평온했습니다. 정씨는 조용하고 덕망 있는 아내였습니다.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지요. 김진사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정씨를 구박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대근대가 끊기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정씨는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온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온갖 약을 구해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한양의 명의를 불러 진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그저 방에 누워 지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진사는 지쳐갔습니다. 부인,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하오? 죄송합니다, 나리. 여전히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정성껏 간병했으나 5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인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동정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참 고생이 많으시지. 그러게 말이요. 병든 마님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소.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진사 어른께서 새장가를 드시지 않겠소? 후사가 없으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김진사도 그 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에게 후사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때를 잊지 못하면 조상에 대한 불효였지요. 김진사는 갈등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을 도와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내려온 기생 화월이 마을 근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화월은 25의 젊은 기생이었습니다.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거문고를 탔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름난 기생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 양반들이 모여 시회를 열었습니다. 김진사도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화월이 있었습니다. 화월은 김진사를 보자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사나리시라 들었사옵니다. 소녀 화월이라 하옵니다. 허허, 그대가 소문난 화월이로군. 반갑소. 화월은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김진사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시회가 끝난 후 화월은 김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사나리 소녀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그렇소. 참으로 훌륭했소.
나리께서 병든 마님을 돌보신다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월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자면 나리께서는 아직 젊고 훌륭하신 분이시옵니다. 병든 마님과 평생을 그리 보내실 셈이십니까? 나리께서는 후사를 잇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지요. 김진사는 화월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화월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소녀는 나리 같은 분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나리께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화월을 자주 만났습니다. 주막에 들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화월은 김진사에게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리 소녀와 함께라면 나리께서 행복하실 수 있사옵니다. 그렇겠지. 김진사는 점점 화월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를 보내고 화월을 새 부인으로 맞이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방에 누워있는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부인. 예, 나리. 아무것도 아니요. 김진사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화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씨는 불안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든 몸으로 방에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봄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월과의 만남은 이제 은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진사 어른께서 기생화월과 가까이 지내신다더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할 말이 있소. 예, 나리. 말씀하시지요. 정씨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인도 알다시피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소. 그리고 부인은 5년째 병상에 계시오. 나는 후사를 위해 새 장가를 들어야겠소.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제가 부족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송구하옵니다. 하오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인, 이미 결정한 일이요.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아니면 암자로 가서 요양하시오. 나리, 저는 친정이 없사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들은 모두 흩어졌나이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씨의 친정은 몰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 근처 암자로 가시오. 내가 약간의 곡식과 돈을 보내주겠소. 거기서 요양하며 지내시오. 나리,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이미 결정된 일이요. 김진사는 돌아섰습니다. 정씨는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김진사는 하인을 시켜 정씨를 한양 근처 청년암으로 보냈습니다. 청년암은 작은 비구니 암자였습니다. 김진사는
암자에 곡식 한 섬과 은자 몇 냥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지내시오.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암자의 노스님은 정 씨를 안쓰럽게 여겨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몸조리 하시며 지내시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정 씨는 암자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든 몸으로 홀로 지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플 뿐이었지요. 한편 김진사는 화월을 새 부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화월, 이제 그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감사옵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를 잘 모시겠나이다. 화월은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양반들을 초대하고 풍악을 울리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병든 마님을 내쫓고 기생을 들이셨다지. 그러게 말이요. 후사를 위해서라지만 참 냉정하신 분이요. 정씨 부인이 불쌍하지 않소? 그렇지. 한때는 명문가의 딸이었는데 이제는 암자 신세라니. 그러나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화월과의 새로운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화월은 김진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변했습니다. 처음의 겸손함은 사라지고 사치스러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나리, 저는 비단 치마가 필요하옵니다. 무명 옷은 제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소? 알겠소. 한양에서 비단을 사오겠소. 나리, 저는 금비녀도 갖고 싶사옵니다. 은비녀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그것도 마련하겠소. 화월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비단 치마, 금비녀, 옷가락지, 진귀한 음식, 값비싼 화장품. 김진사는 화월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진사의 살림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곡간의 곡식이 줄어들고 은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리, 돈이 부족하옵니다. 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셔야지요. 화월은 교묘하게 김진사를 조종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화월의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저러다가 거덜나시겠소. 기생에게 홀려 재산을 탕진하시는구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나 김진사는 화월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월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양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재산뿐이야. 재산만 챙기면 떠나야지. 화월은 은밀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팔아 은자로 바꾸고 그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김진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시들었고 사랑채 기둥은 낡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화월, 우리 살림이 좀 어려워졌소. 조금만 절약하며 지내면 어떻겠소? 나리,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나리의 부인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리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요구를 들어주셔야지요.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화월을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청년함의 정씨는 여전히 병든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곡식과 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정씨는 암자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근근히 지냈습니다.
보살님, 몸이 불편하신데 그러지 마시지요. 괜찮습니다, 스님. 제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요. 정씨는 슬펐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라고 자문할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암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나겠지. 정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청년함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씨의 병은 더욱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공을 들이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기별이 왔습니다. 청년함의 노스님이 정씨를 불렀습니다. 보살님, 한양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보살님을 찾고 있답니다. 저를요? 정씨는 놀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일까요? 정씨는 조심스럽게 암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하급 관리로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나이든 서기가 문서를 들고 있었지요. 정씨 부인이시옵니까? 예, 그렇사옵니다만. 소인은 한성부의 서리로 정판서 대감의 유언 집행을 맡은 자이옵니다. 정판서님이라니요?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판서는 정씨의 먼 당숙이었습니다. 정씨가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인연이 끊겼었지요. 정판서 대감께서 지난달에 별세하셨사옵니다. 어머나.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지만 정판서는 정씨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자식이 없으셨고 가까운 조카들은 모두 불효하여 대감을 실망시켰사옵니다. 그래서 대감께서는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정씨 부인께 상속하셨사옵니다. 네? 저에게요? 정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대감의 유언장이옵니다. 대감께서는 정씨는 어려서부터 효성스럽고 덕망이 있었다. 비록 먼 친척이나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사옵니다. 서리는 유산 목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북촌의 기와집 2채, 경기도 광주의 논밭 200마지기, 충청도 공주의 논밭 150마지기, 그리고 은자 3,000냥이옵니다. 정씨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부유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정씨 부인의 병 치료를 위해 한양 최고의 의원을 보내라 하셨사옵니다. 이미 의원이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감사합니다. 당숙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씨는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북촌의 큰 기와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정씨를 맞이했습니다. 마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정씨는 기와집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양 최고의 의원이 정씨를 진찰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오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에서 온 것이옵니다. 좋은 약과 음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의원은 귀한 약재로 처방을 지었습니다. 인삼, 녹용, 산수유 등 최상의 약재였습니다. 정씨는 매일 약을 복용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씨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정씨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2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나은 것일까요? 정 씨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에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부인의 모습이었지요. 정 씨는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판서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절했습니다. 당숙 어르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정 씨는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판서가 남긴 문서를 꼼꼼히 살피고 하인들을 단속하고 세입을 점검했습니다. 정 씨는 본래 똑똑하고 살림에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금방 재산 관리에 익숙해졌지요. 또한 정 씨는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암자의 스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지요. 정 씨의 덕행은 한양에 퍼졌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리들도 정 씨를 칭찬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참으로 덕망 있는 분이시다. 병든 몸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고 계시다니 훌륭하도다. 정 씨는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창가에 앉아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병들어 버림받았으나 이제는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일까요? 정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는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렵 멀리 광주에서는 김진사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이제 거의 폐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죽었고 사랑채의 기와는 깨졌으며 담장은 무너졌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과거의 위험 있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화월의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집 근처 논밭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월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한양에 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시골이잖아요. 화월, 이제 돈이 없소. 한양에 갈 형편이 아니요. 그럼 또 땅을 파세요. 더 이상 팔 땅이 없소. 김진사는 처음으로 화월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월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리께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셨네요. 무슨 소리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나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리의 재산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도 바닥났으니. 김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월, 그대가 나를. 네, 속인 거예요. 나리는 참으로 어리석으셨어요. 화월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숨겨둔 은자와 보물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화월은 마을의 젊은 양반 이도령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도령은 화월의 옛 정부였습니다. 화월은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령, 돈은 충분히 챙겼어요. 이제 한양으로 가요. 화월, 그대는 정말 영리하오. 둘은 밤을 틈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화월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알았습니다. 화월, 화월. 김진사는 미친 듯이 화월을 찾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화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진사가 화월을 위해 빌린 돈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빚을 갚으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곧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집을 내놓으시오. 김진사는 결국 집을 빼앗겼습니다. 남은 논밭도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진사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조롱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기생에게 홀려 거덜 나셨다더군. 자업자득이지. 병든 부인을 버리더니 이런 꼴이 되셨어. 참으로 한심한 분이요. 김진사는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거린이 된 것입니다. 김진사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떠돌며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진사가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광주의 김진사가 아니오? 그렇소. 기생한테 재산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다지.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구려. 김진사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주막 앞에서 손을 벌리고 장터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한양 근처 주막에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소? 북촌에 정씨 부인이라는 대단한 부인이 계신다지. 아, 정판서 대감의 유산을 상속받은 분 말이오? 그렇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데 게다가 자선 사업도 하신다더군.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오. 김진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씨 부인? 설마 그 정씨 부인이 어디 출신이라 하던가? 광주 쪽이라 들었소. 원래 명문가 출신이라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아 암자에 있다가 유산을 상속받았다지. 김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 정씨였습니다. 그럴 리가. 정씨가 거대한 유산을?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쓸모없다고 여겨버린 아내가 이제는 조선 최고의 부유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씨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화월에게 속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김진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정씨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그리고 다시 함께 살자고 애원해야겠다고. 김진사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김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김진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북촌의 정씨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 앞에 서자 김진사는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이 정씨가 사는 곳인가? 김진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는 정씨 부인의 옛 남편이요. 부인을 뵙고 싶소. 하인은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에 더러운 얼굴.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나왔습니다. 마님께서 만나주신답니다. 들어오시오. 김진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병들고 수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단정한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 있었지요. 정 씨, 부인.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씨는 차갑게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사 어른 오랜만이옵니다. 부인. 정말 오랜만이요.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정 씨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어리석었소. 부인을 버린 것은 내 평생의 후회요.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진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인, 나는 화월에게 속았소. 그 여자는 내 재산만 노리고 나를 버렸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소. 집도 땅도 돈도 모두 잃었소. 그렇군요. 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인, 제발. 나를 다시 받아주시오. 우리 다시 함께 살아요. 부인에게는 이제 큰 재산이 있지 않소? 나를 도와주시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 어른, 저는 이제 어른의 부인이 아니옵니다. 어른께서는 이미 저를 버리셨지요. 부인,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하시오. 어른께서는 제가 병들고 가난했을 때 저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암자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기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요. 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진사 어른, 저는 이제 어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른 없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인, 제발. 돌아가시지요, 진사 어른. 저와 어른의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모셔드려라. 대문 밖까지. 예, 마님. 하인이 김진사를 일으켰습니다. 김진사는 저항했습니다. 부인, 부인,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나는 갈 곳이 없소. 어른께서는 저를 버릴 때 제 갈 곳을 생각하셨나이까? 저도 그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 씨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인들이 김진사를 끌어냈습니다. 김진사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부인, 부인. 대문이 닫혔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모르겠소. 거지 같은데. 김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한양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청계천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거지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로구나. 김진사는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선비였던 그가 이제는 거지가 되어 다리 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병을 얻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영양 부족으로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는 다리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김진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 씨와의 행복했던 시절,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배신, 화월에게 속은 어리석음, 그리고 지금의 비참한 처지. 탐욕이 나를 망쳤구나. 김진사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도 없이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정 씨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갔습니다. 정 씨는 한양의 자비원이라는 시설을 열었습니다.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 이제는 다른 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정 씨의 자비원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정 씨의 덕행을 칭찬하여 상을 내렸습니다. 정 씨 부인은 참으로 훌륭하도다.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고 있으니 그 덕망이 하늘에 닿는구나. 정 씨는 또한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은 흔하지 않았으나 정 씨는 여자도 배워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으나 얼굴은 여전히 품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비원을 방문하여 병자들을 돌보고 서당을 찾아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 씨는 자비원 마당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저는 할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왜 그러니? 할머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다. 할머님,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있었단다. 참 많았지. 병들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나를 버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왔지. 그러자 행복이 찾아왔단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할머님. 그래, 착한 아이야. 정 씨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늘께서 저를 시험하셨고 저는 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으로 제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자비원을 비추었습니다. 정 씨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탐욕과 배신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인내와 덕행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